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갑자기 헛웃음을 뭐 물어볼지 아셔서 그러신 것 아니 같습니다. 이제 뭐 네. 이 내란 특검 이 지금 이제 사설에 네.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련하고 또 관련 어떤 그런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이게 냉철하게 국민의힘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그냥 뭐 리셋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어제도 국회에서 뭐 그런 뭐 또 행사를 하고 거기에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이런 가운데 또 특검은 특검대로 이제 이루어지니 참 갈 길이 너무 험하고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되는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강제 구인하려고 했는데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난감함을 표시를 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태는 이제 망연자실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지난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정 다툼만 제대로 하면은 자기가 그 또 무죄까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재구속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런 희망이 상당히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핵심 측근 3인방이라 그러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줘야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되는 건데 김성훈 전 경호처장도 그냥 이제 진술을 달리해버렸죠.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진술을 달리해버렸죠. 김태효 안보비서관 같은 경우도 뭐 격노한 그 목소리 자기도 들었다 이제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뭐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그냥 해병대 최상병 특검부터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뭐 특검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뭐 자신의 뜻대로 지금 이제 뭐 풀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날씨는 덥죠.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게 힘드니까 뭐 특검 가서 뭐 진술해봤자 자기 자신한테 유리할 건 하나도 없다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나는 다투겠다 이런 심산이죠. 근데 지난번에 재판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할 때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된 뒤에는 지금 뭐 재판도 안 나가고 특검 조사도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주변 상황들이 굳이 내가 나가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그런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또 유별나게 유달리 또 더위도 많이 타고 그렇게 이제 뭐 법정 대리인 변호사들 지금 하루에 4차례 이제 접견을 통해서 변호인들 접견 같은 경우는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차례 뭐 접견만 이루더라도 그냥 하루 시간이 다 가고 뭐 그런 가운데 재판 전략이라는 걸 논의를 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봤자 뭐 특검 이래도 지금 뭐 기소할 거고 저래도 기소할 거고 뭐 그런 측면에 가서 굳이 뭐 낭패 볼 이유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강제 구인 안 하느냐, 뭐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앞서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뭐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문제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더라고요. 토론회 제목이. 근데 여기에 전한길 씨가 와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윤과 단절, 내란과 단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주장이냐,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 주장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비롯해서 뭐 지도부가 총출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원내 지도부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는 가서 축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그게 이제 의례적인 뭐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스 그 핵심 위원회를 지금 당이 가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이 지금 비상 상황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통해서 이 변화와 쇄신을 자정의 노력을 만들어서 결론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다시 서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는 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래도 수도권은 5선인데 지난 뭐 탄핵 정국에서는 나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 여론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또 심판에서 이렇게 탄핵 파면 결정이 또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더군다나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심판을 받아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각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뭐 윤희석 지금 현재 핵심위원장은 절연하고 심지어 당헌 당규 전문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냉철한 우리가 반성의 자성의 의미를 담자 그러는데 이 양반은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참석한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보수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워지고 하는 선거마다 다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러고 있으면서 핵심을 갖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참 답답한 행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혁신은커녕 윤 어게인 발대식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원석 비대위원장 또 당 사무총장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핵심위에서 앞으로 당의 체질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조직의 많은 변화도 그 중심에 사무총장도 거기 가서 앉아 계시지 부총장도 거기 가 있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핵심이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이 내리 발표를 하지만은 핵심 동력이 만들어지냐고 한쪽에서는 저러고 있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전당대회로 넘어가자는 그 심산 그 이상이 야도 아닌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김민석 전 총리 내정자 청문회를 갖다 이틀 동안 했지만은 국민들에게 야당의 목소리로서 제대로 물론 한 방도 없었지만은 19번 지금 총리 청문회가 있었지만은 단 한 명의 정인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이루어져도 국민 여론이 나빠지기는커녕 국민의힘 지지가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진정 어린 그런 변화와 쇄신의 자정 노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측근 영향력에 있는 그 세력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핵심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희숙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잖아요. 기준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 체제, 비대위 체제는 그런 거예요. 네. 당의 주류 그러니까 중심 세력의 흔히 말하는 인적 청산의 대상인 그 사람들을 윤희숙 핵심이 너들한테 그 사람들을 청산할 정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당신이 핵심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비대위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전당원 투표로서 이걸 간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전당원 투표에 회부시키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천시키는 거는 당대표 기구인 지금 비대위인데 그건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핵심위의 저런 노력도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암담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한 단일 지도체제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 없애고 당대표 중심으로 단일 지도체제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윤희숙 핵심위원장이 이제 방향을 그대로 이제 잡은 건데 절대적인 또 단일 체제가 되니까 이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죠. 어느 쪽이든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지난번 이제 그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처럼 예.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또 사퇴를 하니까 그나마 그 비대위도 지금 무너지듯이 당 대표도 이제 당 대표가 또 이제 생각이 맞지 않으면 최고위원들이 나머지 사퇴를 해버리면 그 이제 의결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걸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당 대표가 어떤 경우든 대표의 지위가 이제 손상되지 않은 가운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그러지만은 이 역시 이제 이것도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게 당에서 수용이 돼 가지고 당헌 당규가 고쳐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 지금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이게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정말 빼저린 변화와 쇄신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내년 6월 1일 지방정부 선거에서도 이건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걱정을 해요, 되려. 응? 지금 현재 과도한 입법 권력, 이 엄청난 여대 야소 전국의 국회를 생각하면은 민주당 일방 주도거든요. 독주란 말이에요. 이 독단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국민의힘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민주당 당대표를 한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권력이. 그럼 내년 6일 지방선거에서 마서도 이 보수가 또 참패를 넣어버리면 지방 이제 자치단체도 이제 정부에 애속되는 그런 행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서도 이 국민의힘 주류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의 총선을 아직까지 2년 10개월,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지더라도 나하고 무슨 큰 관계냐. 아주 나쁜 심산인 거죠. 내년 지방선거 져버리면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걱정한다 이런 말씀을 그런 하셨잖아요. 거죠. 그러면은 당대표 뽑을 때 보니까 당심이 80%, 민심이 20%인데 그럼 이 민심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3년 전에 우리 당헌 당규 고쳐가지고 그렇죠.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당대표 뽑으려고 당헌 당규 고정해서 고쳐가지고 8대2 구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 여론을 적게 하면서 결론은 지금 현재 현역위원 내지 당협위원장들 입김에 의해서 당대표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난 대선 실패도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지층의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선을 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수도권 유권자들, 즉 중도 무당층에 우리가 소구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우리 후보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도권 유권자로 중도 무당층에게 이렇게 우리 지층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감없는 목소리가 국민 여론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더군다나 야당으로서 이제 체질 변화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데 그걸 하우여 지금 또 선관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그냥 관리형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당내 주류 허리 많은 친윤 핵심 세력들의 바람인 거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가도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뼈치 달고 있는 현역들보다는 대려 순수한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2021년도 이준석 그때 청년 당대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걷는 거고 엄청난 당의 체질 변화를 그때 가져갔어요. 그래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 여파를 몰아서 2022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정당에서 5년 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 바로 그 전략적 사고의 판단이 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나도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친윤 윤석열의 영향력을 그대로 지금 등에 업고자 하는 그 세력들에 주도하고 있는 이 당, 그 사람들이 또 만들고자 하는 당대표, 우리 당원들이 나는 이 사람들을 정리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게 유일한 네, 희망입니다. 후보 교체 시도 있을 때 막았던 게 당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이번에 이제 네. 우리 당원들이 그런 예. 전략적 사고로서 우리 당은 지금 현재 특히 현역 중심의 원내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은 절대 당을 정말 뼈와 살 도려내는 자신들의 그 아픔을 감내하고더라도 이 건전한 합리적 보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한 자신들의 희생, 헌신, 꿈에도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네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서 대표님 말씀하실 때 야당의 역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당선된 지지율보다 지금 훨씬 높게 계속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 뭐 또 외교 안보 그리고 국민 통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력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소구력이 확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야당이 야당다운 어떤 그런 이 지금 현재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에요. 이런 때 뭐 억지로 국민의힘이 야당됐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뭐 날씨게 비판하고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여대 야소 이 민주당을 공격한다고 국민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때 대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체질을 전환시키는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정 노력에 새로운 어떤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딱 국민들을 봐도 아, 저 당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내정한 이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제대로 된 청문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같은 사람을 갖다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진숙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 임명시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뒤가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니들이 이제 대통령 니들 민주당 대표 니들 니들 세력에서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가 야당 됐으니까 우리는 야당의 목소리인데 그런다고 국민들이 그걸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냐 그런 거 아니거든. 야당은 절대적으로 더군다나 지금같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야당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두 후보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네. 사실상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특히 가정을 중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해내서 그래도 건강한 대한민국의 한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제일 중심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국회에서 이렇게 수포갑으로 보좌진들을 그런 갑질 행사로 이 보좌진들은 웬만하면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그 의원님이 장관이 되면 다들 지금 현재 보좌관이 아니더라도 도와주려고 하지 그걸 몹쓸 그 못되게 이렇게 하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솔직히 가슴에 한이 맺힌 거거든요. 그러면 일찌감치 뭐 저 강선우 지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들을 어루만지고 미안하고 사과하고 대려 지금보다는 자신의 성찰,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장관 해도 돼요.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은 있거든요, 상당히. 그 나도 개인적으로는 참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치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런 수포 갑질을 했다니까 그건 저는 믿지 않아요. 다만
저는 뭐 저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이진숙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정말 좀 황당무계해요. 서울대 10개 정도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그것도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그러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앞으로 전체 대학의 학사 관리라든지 그 대학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지는데 애국에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뭐 교육부 장관도 저렇게 제자 논문이 이렇게 표절하고 인용해가지고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도 장관 되더라 이러면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가 또 신뢰하지 못해요. 이 K 방산 K-팝 이런 것뿐만 아니라 K 교육도 앞으로 저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장관 내정장도 본인이 판단해야죠. 저도. 이진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있거든요. 내일 어떤 해명을 하는지 좀 지켜보고 지켜보시죠. 대표님과 다음 주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